그날 비는 거리를 적시며 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수미는 나의 오랜 친구이자 대학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던 유일한 동지였다. 그녀는 24살, 아직 세상의 모서리를 다듬지 못한 풋풋한 나이였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꿈을 키우는 그녀는 항상 밝은 에너지로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지은 25살.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손은 항상 기름때로 검고 제복은 헐거워진 채로 하루를 버텨냈다. 한국의 현실적인 삶, 직장에서의 피로와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의 고독이 나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수민 덕분에 나는 가끔 웃을 수 있었다. 수민의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였다. 비가 내리는 그날, 나는 우산도 없이 택시를 타고 도착했다. 차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민의 집은 항상 커피와 책 냄새로 가득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수민이 문을 열고 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젖은 내 어깨에 스쳤다. 우리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차는 현관 앞에 세워져 있었다. 오래된 현대 아반떼, 수민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다. 엔진이 이상 소리를 내는 게 문제였다. 이모가 오늘 집에 와 계셔. 같이 밥 먹자, 수민이 말했다. 이모. 수민의 가족은 복잡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이모 혜진이 수민을 키웠다. 혜진은 35살, 수민의 어머니의 동생이었다. 그녀는 서울 도심의 작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다. 예술적인 감각과 차분한 미소로 유명한 나처럼 평범한 나에게는 먼 세상의 사람 같았다. 나는 도구 상자를 내려놓고 차분히들 열었다. 비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엔진 위로 맺혔다. 손전등을 켜고 배선을 확인하던 중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혜진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검은 코트 차림으로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을 타고 흘렀다. 수민이 차를 고쳐주러 왔어요. 고마워요. 지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스며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엔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 포개졌다. 차가운 비에 젖은 그 손은 내 더러운 손을 감싸 안았다. 조심해요. 다치지 말고.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왜 그녀의 손길이 이렇게 뜨거운 떨림을 일으키는 걸까? 나는 레즈비언이었다. 그것을 숨기며 살아온 나날들. 수미는 알았지만 가족에게는 비밀이었다. 혜진의 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꿰뚫는 금단의 초대였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수민이 만든 김치찌개가 테이블에 올랐다. 혜진은 옆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놀렸다. 대화는 가벼웠다. 수민의 카페 이야기, 내 정비소에서의 에피소드. 하지만 혜진의 시선은 나를 따라다녔다. 그녀의 눈은 깊고 아픔이 스며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혜진도 나처럼 사랑의 비밀을 안고 살았다. 그녀의 과거 연인, 한 여성이었고 가족의 반대로 헤어진 후 홀로 버텨왔다. 지은 씨, 차는 어떻게 됐어요? 혜진이 물었다. 나는 웃으며 내일 다시 와서 마무리할게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손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밤에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나는 그녀의 손을 떠올렸다. 부드럽고 강인한 그 감촉.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비를 뿌렸고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수민의 집으로 갔다. 차를 고치러. 하지만 마음속에는 혜진이 있었다. 그녀는 출근했다고 수민이 말했다. 이모가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갤러리 일 때문에 수민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엔진을 다시 열고 배터리 케이블을 교체했다. 땀이 흘렀다.
손이 떨렸다. 왜? 어제의 그 손길 때문이었다. 오후 늦게 작업을 마쳤을 때 문이 열렸다. 혜진이었다. 벌써 끝났어요. 그녀가 웃었다. 나는 도구를 치우며 네,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보았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고마워요. 지은 씨, 정말.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우리는 현관으로 들어갔다. 수미는 카페에 나간 상태였다. 집 안은 고요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혜진이 물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서 그녀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나는 그녀의 등을 보았다. 가녀린 어깨, 흐트러진 머리카락.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 커피 향이 집안을 채웠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그녀의 갤러리 이야기, 현대 미술의 세계. 나는 정비소에서의 소소한 일상을 말했다. 지은 씨는 강해 보이네요. 혼자서도 잘 버티는 혜진의 말에 나는 웃었다. 강한 척할 뿐이에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다시 내 손을 스쳤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나도 강한 척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빛이 마주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게. 그녀의 뺨에 눈물이 맺혔다. 수민이 모르게. 하지만 지은 씨를 보자마자 느꼈어요. 그녀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과거의 상처, 사랑의 아픔. 그녀도 레즈비언이었다. 가족의 시선 속에 숨겨온 비밀.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입술이 스쳤다. 그 키스는 비처럼 쏟아지는 감정이었다. 서울의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민이 돌아왔다. 그녀의 눈에 우리의 모습이 보였다. 언니. 이모,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충격, 배신감. 수민은 나를 가족처럼 여겼다. 혜진은 그녀의 어머니 대리였다. 이게 무슨 일? 수민이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혜진은 울었다. 내 탓이야. 수민이를 아프게 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풀자. 그날 밤 우리는 수민에게 편지를 썼다. 진심을 담아. 하지만 수민의 반응은 차가웠다.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겼다. 갤러리에서 혜진은 무너졌다. 고객 앞에서 미소를 짓지만 밤에는 나를 찾아왔다. 우리의 만남은 비밀스러웠다. 한강공원에서, 비밀스러운 카페에서. 키스와 포옹 속에 사랑이 피어났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한 달 후, 수민이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붉었다. 이모, 언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는 울며 사과했다. 수민은 이해하려 애썼다.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 있어? 하지만 무서웠어. 그녀의 고백에 우리는 놀랐다. 수민도 비밀을 안고 있었다. 새 여자, 서울의 밤하늘 아래에서 포옹했다. 가족은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혜진의 어머니, 수민의 할머니까지.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용기를 냈다. 시위와 대화, 사랑의 힘으로. 시간이 흘렀다. 혜진과 나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갤러리와 정비소 사이를 오가며 수민의 카페는 우리의 사랑을 축하하는 장소가 되었다. 비가 그친 서울의 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손을 잡고 영원히. 우리의 사랑은 드라마처럼 깨익해냈지만 결국 행복으로 끝났다. 인간의 가치는 사랑의 용기 속에 있었다.
친구의 차를 고쳐주러 갔는데 그녀의 이모가 내 손을 덮었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저녁. 나는 젖은 코트를 벗으며 수민의 집 문을 두드렸다. 엔진 소리가 이상하게 울리던 그 차가 내 인생처럼 엉켜 있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민의 이모 혜진의 손이 내 손을 덮쳤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수민은 웃으며 나를 끌어안았다. 지은아, 비 맞고 왔어. 빨리 들어와.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밝았다. 24살의 수민은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꿈을 좇는 여자였다. 나는 지은, 25살. 자동차 정비소에서 손이 검게 물든 채로 사는 평범한 한국 여자.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그녀 덕에 내 삶의 빛이 스며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김치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차는 현관 앞에 세워져 있었다. 오래된 아반떼, 수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차, 엔진이 이상해. 고쳐줄래? 수민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도구 상자를 내려놓고 보닛을 열었다. 비가 뚝뚝 떨어지는 엔진 위로 손전등 불빛이 비쳤다. 작업 중에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혜진이었다. 35살의 그녀는 우아한 블라우스 차림으로 서 있었다. 수민의 이모, 가족의 버팀목. 지은 씨, 수민이 차 고쳐주러 왔구나. 고마워.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이 별 말씀으려 하며 다시 엔진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 포개졌다. 차가운 비에 젖은 그 손은 내 더러운 손을 감쌌다. 조심해. 다칠라. 그 말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이렇게? 나는 레즈비언이었다. 그것을 숨긴 채 살아온 혜진의 손길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영혼을 흔드는 금단의 불꽃이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다. 수민이 끓인 된장찌개가 테이블을 채웠다. 우리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민의 카페 에피소드, 내 정비소에서의 웃지 못할 일화. 혜진은 조용히 듣다가 지은 씨는 정말 든든한 친구네 라고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따라왔다. 대화 사이사이 손끝이 스치는 순간이 있었다. 우연인가?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식사 후 나는 차를 마무리 지었다. 내일 다시 와서 확인할게. 혜진이 나를 배웅하며 다시 손을 잡았다. 늦지마. 비가 더 올 거야.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나는 창밖비를 보며 그녀를 생각했다. 혜진, 왜 당신일까?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서울 거리를 비췄다. 나는 다시 수민의 집으로 향했다. 수민은 출근 준비 중이었다. 이모는 갤러리에 갔어? 어제 고마웠어. 지은아. 그녀가 키스처럼 뺨을 스쳤다. 나는 웃으며 차로 갔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와이어링을 점검했다. 땀이 흘렀다. 오후, 작업이 끝날 무렵 문이 열렸다. 혜진이었다. 벌써. 잘 됐어. 그녀가 웃었다. 나는 네, 이제 문제없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차에 올라 엔진을 걸어보았다. 부드러운 소리가 울렸다. 정말 고마워, 지은 씨. 그녀의 미소가 내 마음을 녹였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수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커피 한 잔 어때? 혜진이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에서 그녀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나는 그녀의 등을 보았다. 가녀린 곡선, 흐트러진 머리. 왜 이렇게 끌릴까? 소파에 앉아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갤러리, 현대 미술의 세계. 예술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그녀의 말에 저는 숨기기만 해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이번에는 의도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지은 씨를 보니
용기가 나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과거의 이야기. 그녀의 사랑, 한 여자와의 이별. 가족의 반대. 레즈비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녀의 고백에 나는 손을 잡았다. 저도요. 입술이 다가왔다. 키스. 부드럽고 뜨거운.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가 스며들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피어났다. 하지만 그 키스는 폭풍의 시작이었다. 수민이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우리를 보았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충격의 눈빛. 수민은 나를 언니처럼, 혜진을 어머니처럼 여겼다. 수민아, 혜진이 일어났다. 하지만 수민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비가 다시 쏟아졌다. 혜진은 무너지듯 소파에 앉아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수민이를 위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 풀어요. 사랑이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편지를 썼다. 진심을 담아. 하지만 수민의 침묵이 이어졌다. 며칠 연락이 없었다. 혜진의 갤러리는 그녀의 피로를 삼켰다. 밤에 그녀는 나를 찾았다. 한강변에서 우리는 키스했다. 비밀의 사랑. 하지만 고통은 깊었다. 수민의 침묵이 일주일을 넘겼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며 내 마음도 얼어붙었다. 혜진과 나는 매일 밤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아파트, 작은 스튜디오, 예술 작품이 벽을 채운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지은아, 수민이가 용서할까?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처럼 키스가 이어졌다. 부드럽게, 하지만 절박하게. 혜진의 과거를 알게 됐다. 20대 후반, 그녀의 첫사랑. 미대 동기, 지은처럼 강인한 여자. 하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헤어졌다. 엄마가 알면 가족이 무너질 거라고. 혜진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이제 우리야? 함께 싸워라고 속삭였다. 정비소에서 일할 때 손이 떨렸다. 고객의 차를 고치며 혜진을 생각했다. 그녀의 미소, 부드러운 피부.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금기. 뉴스에서 본 소식, 차별과 폭력.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섰다. 수민에게서 연락이 왔다. 카페로 와. 이 짧은 메시지.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달려갔다. 카페는 한강 근처, 조용한 골목. 수민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눈이 붉었다. 언니, 이모. 왜 나한테? 그녀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다. 나는 미안해. 숨기고 싶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혜진은 옆에 앉아 수민아, 이모의 사랑이야. 내가 아는 이모 그대로 라고 했다. 수민은 울었다. 나도 여자 좋아한 적 있어? 하지만 무서워서 포기했어. 그녀의 고백에 우리는 놀랐다. 새 여자,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함께라면 괜찮아. 수민의 말에 희망이 피어났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재건됐다. 수민은 카페에서 우리를 초대했다. 세 명이 함께 웃는 시간.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혜진의 어머니, 수민의 할머니가 알게 됐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자가 여자를. 할머니의 목소리가 전화로 울렸다. 혜진은 울며 엄마, 이게 제3이에요 라고 외쳤다. 나는 옆에서 그녀를 지켰다. 대화는 길었다. 보수적인 한국 가정, 전통의 무게.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 말에 눈물이 났다. 혜진과 나는 더 깊어졌다. 주말, 제주도로 여행. 비행기에서 손을 잡았다. 바다 앞에서 키스.
영원히 함께 바람이 우리의 약속을 날랐다. 돌아와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혜진의 스튜디오에 내 도구 상자가 놓였다. 아침에 커피를 함께, 밤에 서로를 안고 로맨스는 달콤했지만 드라마는 계속됐다. 혜진의 갤러리 전시회에서 옛 연인이 나타났다. 혜진아, 아직도 그녀의 말에 혜진이 흔들렸다. 나는 질투로 가슴이 찢어졌다. 나 선택해 밤에 싸웠다. 눈물과 포옹. 너뿐이야의 혜진의 키스가 용서를 구했다. 수민의 카페가 위기에 처했다. 임대료 인상, 고객 감소. 우리는 도왔다. 내가 간판을 고쳤고 혜진이 예술 전시를 제안했다. 카페는 살아났다. 새 여자의 힘. 한국의 겨울이 다가오며 우리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할머니가 방문했다. 손주들아, 행복해라. 그녀의 미소에 가족이 완성됐다. 겨울의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할머니의 방문 후 집안은 따뜻해졌다. 수민이 끓인 호박죽이 테이블을 채웠다. 할머니, 지은 언니랑 이모가 수민의 말에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다. 알아. 사랑은 자유야. 내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사랑. 우리는 눈물을 삼켰다. 가족의 용서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혜진과 나는 손을 잡고 산책했다. 남산타워 아래 눈이 내리는 밤. 이게 우리의 삶이야. 키스가 눈송이를 녹였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다가왔다. 혜진의 갤러리 동료들이 소문을 퍼뜨렸다. 혜진 씨, 그 여자랑. 직장에서의 차가운 시선. 혜진은 스트레스로 몸을 떨었다. 포기할까? 그녀의 말에 나는 아니, 싸워라고 외쳤다. 나는 정비소 상사에게 털어놨다. 나 레즈비언이에요. 상사의 놀라움. 하지만 괜찮아. 일 잘하니까 라는 말의 작은 승리. 수민의 카페에서도 손님의 속삭임. 저기 커플. 하지만 수민이 우리 가족이야 라고 당당히 말했다. 세 여자의 연대가 강해졌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혜진의 머리에 꽃을 꽂아주며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웃음이 빛났다. 하지만 드라마는 다시 찾아왔다. 혜진의 옛 연인 미나가 연락했다. 다시 만나자. 미나의 메시지에 혜진이 흔들렸다. 그땐 젊었어. 후회돼. 나는 아팠다. 나 믿어. 밤새 싸움. 눈물로 젖은 베개. 다음 날 미나를 만났다. 카페에서. 혜진은 내 거야의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미나의 미소. 포기할게. 행복해라의 그 만남이 우리를 더 가까이 했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우리는 휴가를 떠났다. 부산 바다. 모래사장에서 손잡고 걸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비밀을 삼켰다. 결혼하자. 혜진의 제안에 나는 울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마음의 서약. 반지가 손가락에 빛났다. 돌아와. 수민이 파티를 열었다. 축하해. 친구들이 모였다. 한국 사회의 시선 속 우리는 당당했다. 가을, 태풍이 서울을 강타했다. 혜진의 갤러리가 피해를 입었다. 물에 잠긴 작품들. 나는 밤새 청소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의 손이 맞잡혔다. 복구 작업 중 할머니가 도왔다. 젊은이들아, 포기마. 가족의 힘. 갤러리가 재개됐다. 전시회는 성공. 혜진의 눈빛이 빛났다.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한강에서 스케이팅. 넘어지며 웃었다. 영원히 우리의 사랑은 압력 속에서 피어났다. 새해가 밝았다. 2026년의 서울은 여전히 바빴다.
혜진과 나는 동거 생활에 익숙해졌다. 아침에 그녀가 커피를 내리고 내가 토스트를 굽는 일상.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다. 혜진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내 삶을 인정할게. 하지만 병원 침대에서 한 말, 우리는 함께 간호했다.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사랑해요 라고 했다. 어머니의 미소. 행복해라. 그녀의 죽음은 슬펐지만 축복이었다. 수민의 카페가 확장됐다. 새로운 지점. 우리는 도왔다. 내가 인테리어를 고쳤고 혜진이 디자인했다. 개업 파티에서 춤췄다. 자랑스러워. 수민의 말, 하지만 질투의 그림자. 수민의 새 직원, 예쁜 여자. 언니, 나 좋아하나 봐. 수민의 고민. 우리는 조언했다. 솔직해져. 수민의 첫 데이트. 성공. 그녀의 행복이 우리를 채웠다. 혜진의 전시회가 큰 주목을 받았다. 언론 인터뷰. 파트너 지은 씨 덕분입니다. 공개적인 고백. 충격파. 소셜미디어에서 논란. 한국에서 레즈비언, 악플이 쏟아졌다. 혜진은 무너졌다. 숨길 걸 나는 당당히 살아라고 했다. 시위에 나섰다. LGBT 권익 단체와 함께 거리에서 손잡고 외쳤다. 사랑은 평등해. 우리의 목소리가 울렸다. 여름 휴가, 강원도 산책로. 등산하며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 혜진의 외로움. 엄마가 싫어하실까 봐 숨겼어. 내 이야기. 아빠가 모르셔서 다행. 서로의 아픔을 공유. 정상에서 키스. 과거를 넘어 바람이 약속을 지켰다. 가을, 결혼식 준비. 법적이지 않지만 친구들 앞에서. 한옥 호텔에서. 한복 차림. 영원히 서약. 눈물이 흘렀다. 수민이 꽃을 뿌렸다. 가족이야. 파티는 웃음으로 가득. 겨울, 눈보라. 차가 고장. 내가 고쳤다. 내 영웅, 혜진의 키스. 우리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강해졌다. 봄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우리의 결혼식 후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공공의 도전이 왔다. TV 다큐멘터리 제안.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 혜진이 망설였다. 공개적으로 나는 용기 내라고 했다. 촬영 시작. 카메라 앞에서 손잡고 이야기.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방송 후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메시지와 혐오. 변태, 익명 댓글. 혜진은 울었다. 잘못했어. 나는 아니, 바꿀 거야 라고 했다. 팬레터가 쌓였다. 감사해요. 작은 변화. 수민의 로맨스. 직원과의 데이트. 언니처럼 될게. 그녀의 열정. 우리는 응원했다. 카페에서 더블 데이트. 웃음이 터졌다. 가족 모임. 할머니의 생일. 손주들아, 예뻐. 우리의 손을 잡으셨다. 여름 페스티벌. 프라이드 행사. 무지개 깃발 아래 춤췄다. 자유를 외침. 혜진의 미소. 자랑스러워. 밤하늘 불꽃놀이. 키스. 가을, 책 출간. 혜진의 에세이. 숨겨진 사랑. 베스트셀러. 서점 사인회. 팬들과 포옹. 용기 줘서 고마워. 성장의 증거. 겨울, 크리스마스 여행. 제주 올레길. 손잡고 걸었다. 미래를 꿈꿔. 우리의 대화. 아이. 입양. 꿈이 피어났다. 새해, 우리는 입양 상담을 갔다. 커플로 가능할까? 상담사의 말, 노력 중이에요. 희망. 하지만 거절. 법이 실망. 혜진이 기다리자 라고 했다.
수민의 도움. 카페 키즈 프로그램 아이들과의 시간. 치유. 봄, 정비소 승진. 매니저 은혜가. 혜진의 축하 파티. 내 사랑 키스. 여름, 태풍. 카페 피해. 함께 복구. 팀워크, 웃음. 가을, 여행. 유럽. 파리 에펠탑. 영원히 사진 찍었다. 겨울, 할머니 병원. 행복해라, 마지막 말 슬픔 속 포옹. 슬픔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봄, 입양 성공. 작은 소녀, 민지. 엄마들, 그녀의 미소. 여름, 가족 여행. 바다. 민지의 웃음. 가을, 갤러리 확장. 성공. 겨울, 1주년. 사랑의 우리의 밤. 시간이 흘러 민지가 자랐다. 수민의 결혼. 우리의 축하. 서울의 봄, 벚꽃 아래. 행복이야, 가족의 미소. 우리의 사랑은 영원했다.